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이승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버 건강과 심장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능력과 기능이 저하되어서 기존에 유지하였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사회에서는 노인의 개념을 6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은 연도별로 노인 인구수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현재 2020년인데 2017년에 전체 인구의 약 14%가 노인 인구로 구성되면서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측으로는 2027년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로 구성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로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견인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대 수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1980년대 남녀 기대 수명은 약 70세, 60세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 기대 수명은 남성은 80세, 여성은 86세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가하여 이른바 100세 시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화와 즐거운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 것입니다. 이는 저희도 같은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수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건강 수명이란 기대 수명과 달리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고통받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연세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대 수명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고,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건강 여명이 6.2년으로 약 76세까지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이겠습니다. 따라서 건강 수명을 길게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두가 바라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위는 암에 의한 사망이 1위였고 2위, 3위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에 보고된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위는 암에 의한 사망이었고요. 2위와 3위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지피지기 100점 100승으로 심장 질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또 우리가 건강 수명을 길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료실이 바빠서 모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정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혈압이었습니다. 혈압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약 70%가 앓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남녀 공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70%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고혈압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왜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정상 혈압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혈압을 치료함으로써 심장병을 7% 감소시키고 뇌졸중의 위험도를 10% 감소시키기 위해서 혈압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혈압은 연령 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모두 연령 증가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은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완기 혈압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노화에 따라서 혈관의 탄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인 맥압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목표 혈압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쉽게 설명드릴 때에는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은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으로 조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노쇠하신 어르신들, 80세 이상이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혈압의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질환과 또 상태에 따라서 목표 혈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약 12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일본인이나 서양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외래에서 싱겁게 드시라고 맹탕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혀에 있는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이에 적응하게 되면서 굉장히 짠 음식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싱겁게 드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싱겁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리하실 때 소금이라든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줄여서 넣으시고 또 식탁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더 첨가해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염분 함량이 많은 식품들을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시면 아마 외식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염분이 많기 때문에 외식하는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건강식으로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정 혈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됩니다. 저는 고혈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혈압을 가지고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압은 안정시 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정시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소변이 마려우면 혈압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변 보고 5분, 10분 쉬었다가 측정하는 혈압을 기준 혈압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측정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처음 진단 받았을 때 또 약이 바뀌거나 약을 새롭게 복용하기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촘촘하게 일주일에 여러 차례 측정을 해서 혹시 혈압 변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희가 외래 방문하실 때에 여러 차례 적어 오시면 특히 이런 안정시 혈압을 적어 오시면 그 혈압을 바탕으로 약물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정 혈압계를 하나 들이시고 또 여러 번 측정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은 동맥경화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이것은 연령이나 가족력과 다르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합쳐지면 심내 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상경화증이 진행하게 되면 이런 혈관이 막히게 되고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되나요? 혹은 식사나 운동으로 제가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중에 식사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대부분은 간에서 합선되는 양이 콜레스테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산을 섭취했을 경우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머핀이나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과 같은 이런 빵류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는 비만하지도 않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생기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유전 요소가 관련이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약물 중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약물을 중단할 경우에는 2, 3개월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다면 약물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같은 경우 통곡물이나 잡곡으로 섭취하셔서 당을 줄이시는 게 좋고 채소는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어류 지방으로 대체하셔서 생선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 같은 경우는 생과일로 섭취하셔서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크릴 오일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먼저 어류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유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의 대부분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였을 때에는 혈액 내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 있고요. 전어나 꽁치, 고등어, 삼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크릴 오일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중의 하나인데요. 그러나 다른 어류 오일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구입하셔서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포화 지방산 대신 불포화 지방산을 먹으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음식으로는 호두나 잣, 아몬드, 땅콩과 같은 견과류가 해당되겠습니다. 견과류는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활동성 저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양 불량, 선망, 치매, 우울, 낙상, 골다공증, 어떻게 보면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노쇠는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그냥 내가 늙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전문 클리닉을 통해서 이 노인증후군을 진단받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인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에너지 저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저수지가 고갈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쉽게 우리의 신체의 항상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1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걸음 속도가 빠를수록 오래 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근육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빠르게 걸으실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였습니다. 2011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보고되었는데요. 바로 걸음 속도가 빠를수록 오래 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근육량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즉, 근육량이 많을수록 걸음 속도가 빠르고 이런 분들은 오래 사신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보셨던 노인 증후군을 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질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다수의 기능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고 또 이런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어르신들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환만 바라봤을 때에는 저희가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영양 상태, 운동 상태, 그리고 인지 기능, 우울감,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그분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과 운동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또 활동량을 늘리시는 것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화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건강한 노화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신체 기능과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또 특히 급성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노화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또 서로 상담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노인 환자분들의 고혈압 관리, 고지혈증 관리, 그리고 노인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을 잘 조절하고 또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 아산병원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